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수석게스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잼버리 K-팝 콘서트 11일. 이게 연기된 거죠? 네, 원래 어제 K-팝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태영식 날인 11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소도 바꿨어요. 새만금 야영장이었는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너무 더워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도 뒤로 미루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소도 월드컵 경기장에는 이 지붕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88% 정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즉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어제 일정대로 했으면은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아이브, 엠믹스, 스테이시, 네이처 이런 가수들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는 누구 어. 출연할지 다시 조율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방탄소년단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한테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부인하진 어. 않고 있어가지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뭔가 좀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잡음도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 좀 안정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그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그렇게 보이는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영국하고 미국 같은 주요 국가대표단들이 이탈했다라는 게 사실은 안 좋은 신호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떠나겠다라고 했었던 싱가포르 대표단은 어제 낮에 복귀를 했고요. 이거 출퇴근식으로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독일하고 스웨덴도 원래는 안 하겠다, 이제 이탈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잔류하겠다. 그리고 또 나머지 대다수 참가국들도 일정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참가자들이 좀 남은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도 나오는 잡음들은 뭐예요? 일단 성범죄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어제 한국 스카우트 전북연맹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성범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태국인 남성이 나흘 전에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서 발각이 됐다라는 거고, 그랬는데 조직위원회가 경고 조치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대원들이 불안해가지고 샤워실, 화장실 이용 못해서 분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분리도 안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 세계 연맹 쪽에서는 이게 문화적 차이로 벌어진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요. 네. 그리고 실제 성폭력도 없었고 경찰도 비슷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침입은 아니다. 대신에 네. 뭐 건조물 침입 이런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전북 연맹은 이런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왜냐면은 하나요? 그 필리핀이라고 했는데 태국 사람이었다니까 일단 국적을 속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샤워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수건이나 비누 같은 거, 그러니까 샤워할 때 필요한 용품을 하나도 안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적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우리 조직위에서는 이제 우리 조직위는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 성범죄 네네. 논란에 대해서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제 요걸 가지고도 이제 SNS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네. 논평을 내서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성범죄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행사가 잘 안 되니까 좀 덮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스카우트 전북연맹 85명은 철수를 했고요. 그렇군요. 자, 김준일 에디터는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이다, 네. 뭐 아니다, 지금 뭐 현 정부가 준비를 못했다, 이제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압도적인 이런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제가 또 이렇게 목도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셨습니까? 예. 일단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정권 교체 9개월 만에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만약에 완전히 망쳤다, 그러면 이거 네네.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뭐 다 책임져야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실제로 그 대회를 개최한 그 네. 정권에서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그 원래 공도 과도 네. 그거를 개최한 그 정권이 가장 많이 책임도 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잼버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네. 2011년에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세계 잼버리 예비 후보지를 내부 공모를 했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내부 공모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새만금 전북이 뛰어들었고요. 네. 실제 이제 고성을 제치고 새만금이 된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 예, 박근혜 정부 때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국제 사회로 나가서 된 네. 거는 2017년 8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평창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새만금을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가고 그거가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지금 된 지 13개월인데 네. 저는 지금 그 여당한테 묻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번에 잼버리가 굉장히 잘 열렸으면은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거 지금 본인 정부들이 지금 다 공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은 이게 지금 단순히 온열 질환자가 많아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샤워실 더럽다, 화장실 더럽다.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안 들어온다. 그리고 뭐 매점에서 폭리 취한다 등등등등. 제가 일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2015년에 잼버리를 열었거든요. 네. 야마구치 현에서 열렸는데 거기도 간척지에서 열렸어요. 거기도요? 키라라 하마라는 간척지에서 열렸는데 새만금하고 비슷한 환경이었겠네요. 당시에 3만 3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 10%인 3만 2천 명 정도가 온열 환자가 됐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온열 환자. 그런데 대회 끝나고 참가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97.7%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열 환자가 많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하고 프로그램 많고 대책 프로그램 하고 막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만금 꼴을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이 지금 여가부 장관에 문체부 장관에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조직위원장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좀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모토가 준비하라잖아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스카우트. 그래서 왜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디언이나 이런데 외신에서 지금 한국 준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고 지금 한국 정부의 온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더러워서 못 쓰겠다. 애들이 다 그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디언은 지금 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이게 침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어요. 사실 뭐 우리도 대회 잼버리 끝난 다음에 종합 선문 결과를 또 비교를 해야겠습니다만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는 만족도가 97.7%보다 높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전북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됐는데 지금 뭐 축구 팬이시니까 잘 알 텐데 FA 4강전하고 K리그 전북 수원 삼성전이 열리는데 완전 라이벌전이거든요. 이거 지금 다른 데서 하게 됐다고 또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지금. 좀 화가 납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뒤숭숭한 민주당. 혹시 이거 뭐 돈봉투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그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검찰이 혐의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을 누가 돈 봉투를 받았는지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누가 돈 받았는지 특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19명 중에 10명은 장소, 모임명, 일시 이걸 특정을 했거든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 그리고 모임명은 국회의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300만 원씩 받았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로는 또 실명을 또 거론했어요. 네, 실명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론된 당사자들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 분위기는 좀 술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줄 소환될 거는 뭐 명약관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이 될 거고 그래서 좀 술렁거리고 있는데 게다가 뭐 김은경 위원장 가족사, 혁신위원장 가족사 관련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인데 이들이 지목만 되고 아무 영향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목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공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관계자가 약간 반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검찰이 오히려 민주당 총선 앞두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대부분 총선 공천을 못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제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 검찰이 지목한 명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좀 일부 반박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돈봉투 사건은 이제 뭐 윤관석, 이성만 이제 두 사람, 윤관석 의원은 특히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위 아래로 이제 뻗어나갈 일만 남은 거죠. 위는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돈 받은 의원들. 그래서 예정된 수순이고 뭐 이제 조선일보가 실명을 보도를 해가지고 좀 파장을 일고 있는데 이것도 네. 뭐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검찰이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다 보면은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네. 근데 이제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백현동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검찰이 예고를 했잖아요. 예. 오늘 휴가 복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하고 상의해가지고 백현동 이제 출석할 거. 어. 그리고 좀 쌍방울은 아직 소환 조사 예고는 안 했지만은 소환 조사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조사 받으면은 구속영장이 날라올 가능성. 그게 이제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 그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된 어떤 사생활 같은 이야기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네. 이제 혁신위도 어쨌든 혁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지명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지금 신우이라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작가라는 분이 이제 노인 폄훼가 일상이었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대한노인회 가서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모신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조의금도 다 이제 챙겨가고 뭐 등등등해서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 아들이 반박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사생활이라서 공식 개입하지 않겠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부터 지금 혁신안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대의원제 폐지 뭐 이게 특히 이제 친명계에 좀 유리한 건데 이게 그러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네. 민주당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변화무쌍한 태풍. 태풍 뭐 진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계속 바뀌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일본 오키나와를 이미 휩쓸었고 그다음에 네.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방향을 180도 틀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일본 남쪽 해상으로 갔다가 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10일이거든요. 그때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현재 기준으로는 예측이 되고요. 강풍 반경이 350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거는 목요일 오전 9시에 남해안 상륙, 그다음에 목요일 오후 3시에 강원도를 관통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영향받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은 9일 밤부터 10일 밤, 대구, 경북, 충북은 10일 새벽부터 10일 오전, 그리고 강원도, 경기 동부는 10일 아침부터 11일 낮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오키나와 휩쓸 때는 태풍 강도가 강등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네네. 상륙할 때는 중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네. 중이라고 하더라도 시속 115km에 달하거든요. 주택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수준의 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새만큼 괜찮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문제가 사실은 부산으로 해가지고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반도로 관통하는 걸로 네. 바뀌었거든요. 이건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새만금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기 공사래 저기 공연이 11일 날 열리고 10일까지 거기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일 날에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지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게 크고 지금 수해 복구가 안 된 데가 꽤 많아요 지금. 아쉽죠. 그럼요. 뭐 저 경북 예천에서 한사태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그래서 지금 수해 복구도 복구지만은 이제 복구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뉴스연구소 박선봉 기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